지금 유엔사의 발표가 있었고요. 일단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정의 변호사, 그리고 발표 내용을 쭉 지켜본 자주국방 네트워크 이희로 사무국장도 급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CCTV 영상을 일단 봤으니까 이렇게 차례로 보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북한군 10여 명이 쫓아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북한군이 쫓아왔고, 또 그중에 한 명은 분명히 군사분계선을 넘은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무국장님? 네, 분명히 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사격을 했느냐, 아니면 군사분계선 넘어오기 전에 사격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좀 많이 됐었는데, 영상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된 것은 일단 사격 자체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한 명이 넘어와서 그 기순자가 총알을 맞은 걸 보고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여기 영상을 보면은 여기 분명히 지상에 군사분계선이 눈에 보이게 그어져 있진 않은데, 우측에 보이는 건물, 여기가 중립국 감시위원회 건물인데, 네. 이 건물의 끝단 부분, 여기에 이제 NDL이 그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분명히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그 북한군 병사가 NDL을 넘어서 그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안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장면은 찝차가 북한에서 쭉 빠른 속도로 달려서 지금 판문점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 72시간 다리를 넘어서 판문점 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모습. 멀리서 보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탈북을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오는 장면이 지금 보이거든요. 한참을 달려와서 저 차가 커브를 돌아서 나무숲 사이로 이제 안 보이게 될 때, 아마도 지금 건너고 있는 다리가, 저 다리가 72시간 다리. 옛날 저게 판문점 그 도끼마늘 사건 때 만들어진 다리인 거죠? 네, 도끼마늘 사건 때 우리 측이 접근로를 막아버리니까 거기에 급하게 72시간 만에 공병을 동원해서 만들어서 저 다리 이름이 72시간 다리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 지금 건너와서 지금 나무 숲 사이로 지금 차가 밑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저걸 지나와서 커브를 돌면서 아마 그 배수로에 차 바퀴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북한군 이제 병사들이 판문점이나 초소에서 4명이 아주 득달같이 빠른 속도로 뛰어나오는 장면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총을 메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렸던 우리 그 북한군 병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거의 꽁무니에 따라 붙었을 정도로 바로 인접해서 사격이 이루어져서 사실 정말 살아난 게 천운이라고 느껴질 정도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여기 영상을 보면은 저쪽 4명이 따라와서 3명 정도는 권총 사격 자세를 취했고, 1명이 엎드려서 사격을 했거든요. 근데 엎드렸을 때 소총 사격을 했는데, 이 귀순자하고 이 사격한 병사들 거리가 불과 한 1-20m가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정말 사살을 하겠다라고 작심을 하고서 사격을 한 것인데, 문제는 그 사격이 이루어진 그 시점이 이 귀순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남측 지역으로 한참 들어온 다음에 이루어졌거든요. 이것은 일단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는 것은 귀순자이고, 귀순자는 우리 남한 정부가 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침해해서 사격을 했다는 점은 이거는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2가지 정전협정 위반이 있습니다. 사격을 남쪽으로 가했다는 점, 그리고 MDL을 넘어서 우리 쪽으로 북한 병사가 넘어왔다는 것, 이 2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삼고, 지금 화면에 북한군 병사가 급하게 뛰어오면서 이제 그 귀순 병사를 향해 사격을 하는 모습이 이제 지금 CCTV에 잡혀 있습니다. 네, 11월 13일 15시 14분, 3시 14분, 거의 차가 달려온 게 13분이었고요. 1분 상간에 저렇게 득달같이 달려와서 사격을, 지금 보면 찝차에서 북한군 병사,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북한군 병사가 내릴 겁니다. 아마 배수로에 걸린 것 같은데, 저기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뒤에 추격조가 사격을 가하는 장면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워낙 긴박한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보면서도 굉장히 놀라울 따름인데요. 일단 확실한 거는 아예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총을 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나옵니다. 예, 뛰어갔고요. 네, 저 뒤에서, 네, 한 사람이 저 엎드려 쏴, 이륙정 말대로 엎드려 쏴 하고 있고, 나머지가 조준 사격으로 서서 쏘는 사람도 있고, 앉아서 쏘는 사람도 있네요. 쪼그리고. 네, 지금 이 장면까지, 네, 지금 보셨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 CCTV가 여러 각도에 있는 것 같은데, 계속 CCTV가 쭉 이 동선을 따라가더라고요. 이게, 그렇다면, 미군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전방 지역에서 적적 감시하는 카메라는 동작 감지 카메라라 해서 어떤 표적이 이동하는 것이 감지가 되면은 감지된 그 표적을 따라서 그 카메라가 방향을 틀어서 계속해서 그 동선을 촬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영상을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자가 MDL을 넘어왔는데 넘어온 자에 대해서 사격을 가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추격하던 인원들 중에 한 명이 MDL을 넘어왔다는 것.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정전협정 위반이고요. 지금 소총 사격을 가하고 있는 인원이 통일각 뒤쪽에서부터 계속 추격을 해오던 인원이 아니라 판문각 쪽에서 뛰어오는 인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 판문점 내 판문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모든 그 경계 장병들은 정전협정에 따라서 자동소총을 휴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런데 판문각 쪽에서 뛰어온 인원이 자동소총 사격을 했다는 것은 아하. 애초에 북한군이 이 판문각 이쪽에다가 자동소총으로 중무장한 병력을 갖다 놓고 있었다. 즉 이것 자체도 정전협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한 중대한 도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JSA 지역에 집결한 북한군 병사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알던 바에는 한 4명 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세보니까 12명이나 돼요. 이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제 북한군 병사들이 총 집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들은 아무래도 기술 병사를 놓쳤으니까 혹시 북한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마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군 병사가 타고 왔던 저 지프를 보니까 이제 연대장급 지휘관, 보통 이제 대자나 상자급이 타는 우아지라는 지프를 타고 온 것 같은데요. 이걸로 봤을 때는 이 인원이 한 7년에서 8년 차, 이 사람이 25살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상급 병사나 이제 그 부사관 정도에 해당되는 계급일 텐데, 이 사람은 아마 지휘관의 어떤 운전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휘관의 운전병이라는 것은 고급 군사 정보를 들었고 알고 있는 것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병사를 놓쳤다. 이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겠죠. 예. 자, 승의원께 여쭤볼게요. 지금 한참 논란이 됐었던 우리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었고요. 대대장이 3명이 이제 우리의 하사관들을 데리고 낮은 포복으로 열감지 카메라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2명이, 원안에도 있는 2명이 우리 이제 하사관들입니다. 네네. 왼쪽에 있는 하얀색 그 장면, 이게 북한 병사 쓰러져 있는 거죠. 기댄 채 누워 있고요. 네. 2명이 가서 저렇게 구조를 합니다. 네. 끌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문제가 됐던 대대장은 저 뒤에 나무 쪽에 있는데 이제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엄호를 하면서 혹시 모를 총독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걸 챙겨야 되는 거죠. 네네.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셋이서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축을 해서 3명이 같이. 네, 병원으로 옮기는. 저 장면만 보면 대대장이 실제 구조를 안 했다고 볼 수 없네요. 저건 현장에 있었다고 봐야죠. 네, 권용환 대대장은 분명히 현장에 존재를 했었고, 사실 이제 대대장의 입장에서는 밑에 있는 부사관들에게 가서 직접 구조를 명하고, 사실 그 구조를 명하는 상태까지 그 장소에서 계속 이제 대기하면서 그런 어떤 업무 사격을 했었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반대편에서 이렇게 조준 사격이 가능한 장소였기 때문에 사실 3명이 같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다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정도의 어떤 지휘는 굉장히 타당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지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 CCTV로 공개한 영상들이 한 7분 분량이 되는데요. 한 7가지 장면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군 차량이 11월 13일 3시 13분가량에 그 집차를 타고 72시간 다리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저 모습.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여지는 북한군 병사들이 거의 사살을 할 목적으로 저렇게 뛰어가고 있는 4명이 그 집차 쪽으로 향하고 있는 뛰어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가 저렇게 나무 밑에 멈췄고 저 4명이서 저렇게 뛰는 장면. 네. 예. 거의 근데 정말 가까운 거리여서 정말 살아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긴박한 목숨 걸고 상황이었습니다. 긴박한 네, 그렇죠. 상황에서 남한으로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 4명도 사실은 굉장히 당황한 모습이 굉장히 역력하고 그중에 한 명이 지금 남한을 넘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네. 들어왔다가 네. 아차해서 싶어서 바로 즉시 돌아가는 모습들이 잡혀 있다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사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부사관 2명과 대대장 1명은 그 구조한 그 지점 자체도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무릅쓰고 구조 업무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름이 밝혀진 게 오청성, 나이는 25살이고요. 그다음에 소속을 알아보니까 판문점 후방의 비무장 경비를 맡는 판문점 대표부 민경중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전사급이라고 하던데 이게 한국군으로 따지면 뭐 하사급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어느 정도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정도까지의 정보를 알고 있고 사실 지금 네. 이제 72시간 다리를 이제 지나오는 과정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말해왔지만 사실상 그게 이제 대대장 영광급의 어떤 자동차를 좀 몰고 72시간 다리를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 당시에 하사관이었고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병장으로 가는 건데 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기간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7년 정도 했다면 충분히 그 나름대로의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정보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금 저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살을 했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정보였다라고 저희들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북한군 병사가 12명이 쫓아왔으니까 그리고 사실상 거의 총알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심리적으로 충격이겠습니까? 지금 이국종 교수의 이제 브리핑 장면도 보도자료를 보면 현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서 대화에 매우 소극적이고 우울감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수술을 2차례나 잃었고 정신이나 의식은 회복되긴 했지만 당연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지금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이고 우울증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유엔사의 발표가 있었고요. 일단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정의 변호사, 그리고 발표 내용을 쭉 지켜본 자주국방 네트워크 이희로 사무국장도 급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 CCTV 영상을 일단 봤으니까 이렇게 차례로 보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북한군 10여 명이 쫓아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북한군이 쫓아왔고 또 그중에 한 명은 분명히 군사분계선을 넘은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무국장님? 네, 분명히 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사격을 했느냐, 아니면 군사분계선 넘어오기 전에 사격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좀 많이 됐었는데, 영상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된 것은 일단 사격 자체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한 명이 넘어와서 그 기순자가 총알을 맞은 걸 보고 한 병사들 거리가 불과 한 1, 20m가 차이가 안 났습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정말 사살을 하겠다라고 작심을 하고서 사격을 한 것인데, 문제는 그 사격이 이루어진 그 시점이 이 귀순자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남측 지역으로 한참 들어온 다음에 이루어졌거든요. 예. 이것은 우리 일단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는 것은 귀순자이고, 귀순자는 우리 남한 정부가 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침해해서 사격을 했다는 점은 이거는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두 가지 정전협정 위반이 있습니다. 사격을 남쪽으로 가했다는 점, 그리고 MDL을 넘어서 우리 쪽으로 북한 병사가 넘어왔다는 것,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삼고 지금 화면에 북한군 병사가 급하게 뛰어오면서 이제 그 귀순 병사를 향해 사격을 하는 모습이 이제 지금 CCTV에 잡혀 있습니다. 네, 11월 13일 15시 14분, 3시 14분, 거의 차가 달려온 게 13분이었고요. 1분 상간에 저렇게 득달같이 달려와서 사격을, 지금 보면 찝차에서 병사가, 북한군 병사,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북한군 병사가 내릴 겁니다. 아마 배수로에 걸린 것 같은데, 저기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뒤에 추격조가 사격을 가하는 장면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뭐 워낙 긴박한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보면서도 굉장히 놀라울 따름인데요. 일단 확실한 거는 그 아예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총을 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나옵니다. 예, 뛰어갔고요. 네, 저 뒤에서, 네, 한 사람이 저 엎드려 쏴, 이륙정 말대로 엎드려 쏴 하고 있고, 나머지가 조준사격으로 서서 쏘는 사람도 있고, 앉아서 쏘는 사람도 있네요. 쪼그리고. 네, 지금 이 장면까지, 네, 지금 보셨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 CCTV가 여러 각도에 있는 것 같은데, 계속 CCTV가 쭉 이 동선을 따라가더라고요. 이게, 그렇다면, 미군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전방 지역에서 라인 사건 때 우리 측이 적분로를 막아버리니까 거기에 급하게 72시간 만에 공병을 동원해서 만들어서 저 다리 이름이 72시간 다리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 지금 건너와서 지금 나무 숲소 사이로 지금 차가 밑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저걸 지나와서 커브를 돌면서 아마 그 배수로에 차 바퀴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북한군 이제 병사들이 판문점이나 초소에서
4명이 아주 득달같이 빠른 속도로 뛰어나오는 장면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총을 메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렸던 우리 그 북한군 병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거의 꽁무니에 따라 붙었을 정도로 바로 인접해서 사격이 이루어져서 사실 정말 살아난 게 천운이라고 느껴질 정도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여기 영상을 보면은 저쪽 4명이 따라와서 3명 정도는 권총 사격 자세를 취했고 1명이 엎드려서 사격을 했거든요. 근데 엎드렸을 때 소총 사격을 했는데 이 귀순자하고 이 사격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여기 영상을 보면은 여기 분명히 지상에 군사분계선이 눈에 보이게 그어져 있진 않은데 우측에 보이는 건물, 여기가 중립국 감시위원회 건물인데 네. 이 건물의 끝단 부분, 여기에 이제 NDL이 그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분명히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그 북한군 병사가 NDL을 넘어서 그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안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장면은 찝차가 북한에서 쭉 빠른 속도로 달려서 지금 판문점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 72시간 다리를 넘어서 판문점 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모습. 멀리서 보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탈북을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오는 장면이 지금 보이거든요. 한참을 달려와서 저 차가 커브를 돌아서 나무숲 사이로 이제 안 보이게 될 때 아마도 지금 건너고 있는 다리가 저 다리가 72시간 다리. 옛날 저게 판문점 그 도끼만의 사건 때 만들어진 다리인 거죠? 네, 도끼만